오랜만에 김호중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왔는데 김호중의 돈을 요구한 교도소 직원? 이거 뭐 영화 내용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미국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가수 김호중 씨한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4월에 가수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고 사람을 친 채 그대로 도주한 이른바 음주뺑소니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김호중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지난 8월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망교도소 소속의 한 교도관이 김호중 씨가 이렇게 이감돼서 오니까 김호중 씨를 불러서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다, 협조를 했다. 뭐나? 그랬으니 대가로 3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돈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호중 씨한테 이런 스트레스를 주니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을 관리하는 교도관이잖아요. 네. 금전적인 요구를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수감 생활하면서 이른바 찍혀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고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이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게 됐고 지금 소망교도소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네. 이게 알려져서 해당 교도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고 법무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앞서 이 설명 중에 아마 시청자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다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지금 소망교도, 최진봉 교수님, 네. 소망교도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소망교도소가 국내 유일의 민영이 운영하는 교도소입니다. 뭐 기독교 관련, 뭐 소망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 관련이에요? 예, 맞습니다. 재단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에서 이 교도소를 운영을 하는데 그 재단법인을 만든 주체가 서울의 한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가 주축이 돼서 재단법인 아가페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만들었고 이 재단법인이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작된 게 2010년입니다. 좀 오래됐죠, 지금. 네. 2010년 12월부터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열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주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민영이지만 운영 예산의 약 90%를 국비로 보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은 되지만 10% 정도를 민영에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이 교도소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이 수감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재소자들한테 왜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국영교도소, 일반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요 각 방에서 배식을 받아 식사를 하잖아요. 이제 수용자들이. 그런데 소망교도소는 구내 식당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해요. 가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우르르 앉아서 테이블 쭉 앉아서 먹잖아. 그렇게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잖아요. 아하. 2번째, 1인당 수용 면적을 봐도요. 국영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2.58 평방미터예요. 네. 근데 그 민간교도소,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는 3.98 평방미터. 넓네요, 넓어요. 어머. 그러니까 수용 공간도 넓고 그다음에 부를 때도 죄수를 부를 때는 국영교도소는 번호로 불러요. 수용 번호. 네네. 몇 번. 뭐 네네네. 1227번 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소망교도소는 이름으로 불러준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교도소가 여기에 수용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간적 대우를 조금 더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여기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정원이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400명에서 한 명이 만약에 이제 출감을 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출소하면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희망자들에게 저 서류 접수를 받아요. 다른 교도소에 있는 사람. 그리고 면접을 합니다. 면접도 봐요? 면접도요. 그래서 타 교정시설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나 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돈을 요구한 사람이 내가 힘을 써서 네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혜택을 줬으니 나한테 돈을 줘라고 잘못된 요구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정도 어쩌고 근데 그런 교도소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래요. 소망교도소가. 근데 아니 교도관이 그런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이 금전 3천만 원이나 요구했다니까 더 지금 악질 아니에요, 하정은 평론가님. 교도관이 수용자의 교화를 담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본인이 부패 범죄를 조장한 거잖아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재수사 입장에서는 교도관이 그런 거 요구하면 얼마나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눈치도 보이고 정말 질이 안 좋은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영 교정 시설에서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해당 교도관이 실제로 김호중 씨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금전이 오간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금전 거래, 그러니까 뭐 3천만 원을 뭐 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박승배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아무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냥 눈 감읍시다. 그냥 소문만 내지 말아요. 하게 되면 이거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교도소 직원은 민간인입니다. 그렇지만 민영교도소법에 따라서 형법 등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 요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뇌물은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요구 약속한 경우에도 수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은 사기 미수나 공갈 미수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내가 너를 소방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다는 설명이 거짓이라면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김호중 씨가 압박감을 느꼈다면 공갈 미수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교도관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뇌물죄이고 궁박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돈을 요구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큽니다. 특단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일단 저 교도관은 일단은 철저한 이제 수사가 있어야겠죠. 일단 수사 거쳐서 정말로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 받고요. 그리고 저 교도관 행동 때문에 소방교도소가 그동안 잘 운영되어 왔다면 거기에 먹칠한 거잖아요. 정말 법의 처벌 달게 받기 바라겠습니다.